네, 안녕하세요. 스타 글쓰기센터 심원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6 예비 중1 학생들을 위해서 새롭게 개편된 사고력 글쓰기 수업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력 글쓰기 수업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짧게 먼저 사고력 글쓰기 수업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력 글쓰기 수업의 목표는 글쓰기를 도구 삼아서 학업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께서 익숙한 국어학원 수업이나 아니면 독서논술 학원의 수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커리큘럼과 수업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주 교재가 교과서라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교과서로, 중학생은 중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교과는 국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교과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수업의 목적이 학업 역량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과서를 읽고 그것을 활용해서 글을 쓰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글쓰기 역량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부가적인 막연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요. 학생들의 학업 역량과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결국 문장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문장을 쓰지 못한다는 얘기는 생각이 부정확하다는 뜻이고, 생각이 부정확한 학생은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대부분 사실 글을 못 쓰는 경우는 글 쓰는 기술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생각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업 역량이라는 건 결국 자기가 배운 것을 자기화된 문장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능력인데, 그런 능력을 키우려면 당연히 교과서를 가지고 글쓰기 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글쓰기 수업에서는 제가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능 형식으로 글을 다시 재구성해 가지고 평가 문제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수업 진도에 맞게 글쓰기를 통해서 그것을 심화하고 복습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자료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수업에 사용하고 있는 교재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1단원에서 배우는 과학자는 어떻게 탐구할까? 라는 이 단원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일단 학생들은 이 글을 받아서 이 글을 읽고 읽은 내용을 노트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이 노트 정리를 시켜보면은 거기에서 학업 역량의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냥 보시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글을 줬는데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중요한 단어들만 활용해서 잘 정리하는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산만하고 난잡하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노트 쓰는 역량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선택형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했을 때는 그 점수 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점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 얘는 좀 더 잘하는 거구나. 얘는 좀 부족하구나.'라고 판단은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읽은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뭐 나쁘지 않네.'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에게 좀 더 심화된 이해나 적용이나 추론 능력을 한번 평가해 보기 위해서 이제 서술형 문제나 논술형 문제로 답안을 작성하게 하면은 다시 노트 테이킹 할 때 나타났던 그 편차가 다시 나타납니다. 선택형 문제를 가지고는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꼼꼼하게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답만 맞으면 점수가 나오니까, 그리고 실제로 나오는 점수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자기가 읽기나 쓰기 혹은 사고하는 능력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요. 공부를 할 때도 그냥 답을 어떻게 하면 잘 찾을 수 있지, 이런 요령을 배우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실제 학업 역량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상태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중학교 때 어느 정도 공부하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왜 공부를 못하게 되느냐, 그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언어 능력입니다. 언어가 안 된다는 얘기는 교과서를 못 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텍스트로 되어 있는 사회나 과학, 뭐 윤리, 역사 이런 교과들은 그게 다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역량이 부족하면 잘하기가 어렵고, 심지어는 수학조차도 언어 능력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학교나 학원에서는 뭐 부분적으로 서술형이나 논술형 문제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선택형 문제로 학생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을 좀 세밀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죠. 사고력 글쓰기 수업에서는 이런 점들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먼저 텍스트를 익히고 그것을 노트하는 단계를 거치고, 실제로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는 가능하면 원문을 보기보다는 자기가 정리해 놓은 노트를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도록 시킵니다. 단순히 글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도를 평가하는 문제는 짧은 선택형 문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읽은 것을 자기화된 문장으로 적용하고 설명하는 연습을 이제 꾸준히 반복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문제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 비유와 상징, 특히 이제 비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시를 배울 때는 자기 힘으로 해석하거나 감상하는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선생님이 해준 해설을 듣고 그 해설의 내용을 뭐 그 기록을 바탕으로 이제 암기를 하고 뭐 내신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저희 수업에서는 먼저 비유와 관련된 짧은 글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비유 개념을 이해했는지를 간단한 선택형 문제로 확인을 한 다음에 문학 작품을 아주 쉬운 걸 하나 주고요. 초등학교 수준에 실제로 그 작품에서 이 자기가 읽은 비유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서술형을 한번 써보게, 단계적으로 쓰게 하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교과서 수준의 글을 읽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자기식으로 정리하는 연습, 그 읽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초등학교 때 배우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중학교 가서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에 교과서 개념을 통해서 글쓰기를 훈련하는 이 방식은 중등 과정을 예비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답안 혹은 논술형 답안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뭐 400자, 600자 이렇게 긴 글을 한 번에 쓰는 것은 초등학생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그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문단만 정확하게 쓸 수 있어도 현행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글쓰기 역량은 거의 다 충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초등과정을 하면서 이제 중등에서 배우는 내용도 미리 가져와서 약간 심화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또 좀 부족한 학생들은 너무 빨리 급하게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좀 천천히 그 학생의 수준에 맞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력 글쓰기 수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 개개인의 어떤 상황과 수준에 맞게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과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글쓰기라는 것은 악기 연주하고 비슷해서 날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력이 잘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가장 강조하는 게 날마다 꾸준히 시간을 정해놓고 읽고 쓰는 것을 이제 반복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수업의 과제는 핵심적인 과제는 3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한두 가지 과제가 더 붙게 되는데, 첫 번째 과제는 당연히 수업 시간에 썼던 글을 이제 다시 쓰게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날마다 일정한 분량의 글을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고, 제가 매일 학생들의 글을 피드백하면서 날마다 꾸준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지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과제는 노트 쓰기입니다. 그래서 노트 쓰기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노트 쓰는 방법을 배우면 글쓰기 수업 시간에만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학교에서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 A4 한 장 정도의 노트를 작성해서 이제 올리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제는 비문학 문제집 풀기가 있는데요. 비문학 문제집 풀기의 경우에는 이 비문학 문제집 풀기를 하는 이유는 문제풀이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절대로 독서를 대신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뭐 독서논술 수업이라든가 국어학원에서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을 읽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그것들을 보면 책들이 너무 어렵거나 분량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분량을 짧은 시간에 읽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형식적으로 읽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글을 읽어도 그게 어려운 글들인 경우에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읽어야 되는 글이 책 한 권은 아니죠. 분량이 기본적으로는 5문단에서 6문단으로 구성된 글을 읽으면 됩니다. 학생들 수준에 맞지 않은 어려운 글들을 그렇게 억지로 읽히는 것보다는 수준에 맞는 적당한 분량의 비문학 제시문들을 날마다 꾸준히 읽게 하는 것이 학습 효과도 더 뛰어나고요. 또 초등 대상으로 하는 비문학 문제집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교과 내용을 심화하는 그런 주제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문학 문제집을 풀면서 학생들은 독서 연습을 하고, 그 독서가 결국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다시 심화하거나 확장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 중등 과정에서도 이런 비문학 문제집 풀이를 하고 있는데, 높은 수준에 있는 학생들은 이미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비문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지금 초등 수업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학생들보다 한 1, 2년 정도 높은 수준의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마다 조금 편차는 있지만 꾸준히 정해진 비문학 텍스트를 읽고 확인 평가를 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쓰기와 노트 쓰기, 그리고 비문학 문제집 풀기,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본 과제고요.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 저 책을 독후감도 써보고 싶어요, 뭐 저도 짧은 에세이 같은 거 써보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글을 쓰면 되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글들이 있죠. 뭐 그런 글들, 과제로 나가야 되는 글들이 있다면 이제 그런 글들은 저한테 이제 언제든지 보여주면 제가 그 피드백 해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게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가장 강조하는 태도가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겸손함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상대에 대한 배려입니다. 근데 이게 글쓰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글을 쓰다 보면요, 자기가 정말 무식하다는 걸 깨달아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써보면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안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런 경험들을 이제 계속 하면서 한 문장을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내가 정확하게 알았을 때 배움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글쓰기 수업을 꾸준히 들은 학생들은 이제 겸손해지고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조금 배움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 이런 것들을 갖도록 이제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배려인데요. 글을 쓴다는 것은 결국 내가 쓴 문장이 그 글을 읽는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러려면은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자기가 쓴 글을 읽어주는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상대방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말 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당연히 학업 역량을 키워야 되지만, 동시에 이 글쓰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좀 겸손한 태도로 공부에 임하도록 하고요. 자기가 쓴 글을 읽는 상대방을 좀 생각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이런 마음, 뭐 그런 것도 좀 키우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애가 지금 국어 공부 잘하고 있을까? 우리 애가 진짜 중학교 가면 자기 혼자 힘으로 교과서 읽고 뭔가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사고력 영양평가를 새롭게 개발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녀의 언어사고력, 읽기 쓰기 능력,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원으로 연락하셔가지고요, 평가를 한번 보시고 제가 성적표 보내드리고요, 또 부모님하고 면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과목과 과목의 경계를 넘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요, 날마다 읽고 쓰는 습관을 만들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역량을 키우는 언어사고력 글쓰기 수업, 초등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